자,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관찰한 물리적인 현상, 외형으로 보이는 거를 많은 연구자들이 수식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 공학자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죠. 그래서 한번 보면 Models of Transporting During Nucleate Boiling, 핵비등이 일어날 때의 이와 같은 전달 현상을 모델링하는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델을 썼어요.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읽기 숙제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이제 러즈나우 모델,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벡션 모델, 베이퍼 리퀴드 익스체인지 모델, 내추럴 컨벡션 어널로지 모델, 디 인버티드 스태그넌트 플로우 모델, 레이턴트 히든 마이크로 레이어 이베포레이션 이펙트, 다양한 이와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금 얘기한 기포가 생겨서 기포가 표면으로부터 힛을 받아서 성장하고 이탈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봤어요. 자, 먼저 이제 로즈노우 모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, 로즈노우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시 이 슬라이드를 좀 갖다 놓으면요, 이 D하고 E 영역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. 그래서 로즈노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E에서 F까지 혹은 D에서 E까지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. 왜냐하면 로즈노우 모델은 D하고 E, 여기 보면 Isolated Bubbleism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. 그리고 Isolated Bubbleis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전달의 주요 메커니즘은 이 액체가 지금 핵심이에요. 이 베이퍼가 힛을 성장하면서 뺏어가는 것도 있지만 표면이랑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가 힛을 뺏어가는 이 역할을 하겠죠. 자, 그럼 이건 전도열 전달이냐? 전도열 전달 아닙니다.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흐르지 않는 유체하고 고체를 통한 열 전달이라고 배웠을 텐데요. 가만히 보면 얘는 흐르지 않을 것 같아요.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버블들에 의해 가지고 이 상당히 주변 유동이 이제 애지테이션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이와 같은 대류가 또 발생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D하고 E 영역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로즈노우가 모델링을 했다,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래서 로즈노우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식 잘 알죠. 너셋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와 프렌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. 그리고 뭐 어떤 상수가 되겠죠. 그리고 너셋 넘버는 정의에 따라서 리퀴드의 더멀 컨덕티브네, 그 다음에 대류열 전달 개수, 그 다음에 LB라고 하는 이제 특성 길이가 되겠죠. 왜 이런 형태를 썼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, 로즈노우라는 분은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.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방금 아이솔레이트 버블 리전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. 버블의 영향도 크지만 액체에 의한 컨벡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러한 단상 유동 일대의 대류열 전달 상관식을 좀 쓴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이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틀 수가 주어져 있는데, 이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틀 수를 어떻게 조금 잘 정의를 하면 우리가 현재 버블이 성장하고 있는 거, 버블이 표면으로부터 열을 앗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변화 과정도 조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죠.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를 한번 살펴보면, 레이놀스 넘버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점성력분의 관성력이에요. 점성 유체의 그 점성 분의 이 유체가 이제 점성에 의한 그 shear force의 전달분의 관성력, 유체가 흘러가는 이 관성력의 전달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이 속도하고요,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, 이와 같은 버블이 성장할 때 이 경우 이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버블의 다이아미터든 버블의 랭스를 했어요.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그 프리퀀시하고 버블의 다이아미터를 관계 맺은 다양한 식을 봤었죠. 그 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버블의 다이아미터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버블의 다이아미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,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면 장력하고요, 그러니까 서피스 텐션하고요, 그 다음에 그 부력 있죠.
부력의 항인 이 항들이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를 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버블의 다이아미터를 대략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. 물론 이 부력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들어가고요. 밀도가 들어가면 부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버블의 다이아미터 단위가 나오겠고요. 그 다음에 substation은 면적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에어리어가 이제 곱해진다라면 여기에는 볼륨이 곱해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LP를 추론해낸다면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velocity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히트 플럭스하고 그때 이 버블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거는 뭐 단위 시간당 가해지는 열량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잠열과 밀도하고 속도를 곱함으로써 이 열량 이 바닥 이 고체 표면으로 받은 열량을 바로 잠열과 그 다음에 유체의 속도의 항으로 표현을 한 거죠. 뭐 당연히 이 m 다타고요. 그 다음에 잠열을 곱한 놈이 히트플럭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랬을 때 이제 이 m 다시라고 하는 놈이 물론 a가 들어가야겠네요.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속도, 여기서 말하는 속도에다가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raw VA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U 속도도 어느 정도 이 레이놀스 넘버에 들어갈 속도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어쨌거나 이 기본적으로 이 너셋 넘버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야 너셋 넘버가 이와 같이 정의되고요. 레이놀스 수를 대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방금 좀 복잡한 현상을 한번 수식화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거를 정리한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. 우리가 correlation of nucleate boiling heat transfer data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히트 플럭스하고 방금 얘기한 슈퍼히트를 좀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보여준 그 수식을 너셋 넘버에 대입해서 구한 게 바로 로즈노우 코릴레이션이죠. 그래서 로즈노우 코릴레이션을 잠깐 살펴보면 히트 플럭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리퀴드의 점성, 그 다음에 잠열, 표면 장력, 그 다음에 밀도 차에다가 중력을 곱한 값이 표면 값에 의존하는 상수의 R분의 1승, 그 다음 프렌틀 넘버의 마이너스 R분의 S승에 슈퍼잇이 들어가고 비열이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.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식을 레이놀스 수라든가 레이놀스 수를 너셋 넘버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로즈노우가 접근한 방식이죠. 물론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 이 프로스터 쭈버 코릴레이션이라는 거 있죠. 그 다음에 보리샨스키 코릴레이션이라는 거, 스테판 압데살람 코릴레이션, 다양한 어떤 이런 뉴클레이트 보일링 히트 트랜스퍼 관계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상관식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. 우선적으로 이 두 번째 식은 프로스터 쭈버 코릴레이션이에요. 그래서 히트 플럭스가 상수하고요. 시그마 비스카시티, 잠열, 밀도, 이거는 이제 정압비열, 리퀴드의 thermal conductivity와 이와 같은 그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. 물론 델타 P 세츄레이션은 표면 온도에서의 포압력하고요.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온도에서의 포압력의 그 차이를 델타 P 세츄레이션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여기 T 세츄레이션 P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리퀴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압력에 해당되는 포화 온도다, 이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여기 델타 P 세츄레이션이 상당히 낯설 텐데요. 이 델타 P 세츄레이션은 PTW가 나타내는 포화 압력하고요.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값이 나타내는 포화 압력 간의 그 차이, 그거를 델타 P 세츄레이션이라고 나타냈다,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풀 보일링,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항을 연력학적으로 모델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. 그랬을 때 이 표면으로부터 제거되는 열량, 히트 플럭스는 슈퍼 히세 함수, 월과 세츄레이션 사이의 함수하고 리듀스드 프레셔의 함수로 보통 표현이 되더라. 혹은 이 히트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
슈퍼힛의 지수승과 액티브 뉴클리에이션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. 액티브 뉴클리에이션 사이트는 이 버블이 표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헤테로지니어스 보일링, 지금은 이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월에서 생기는, 병면에서 생기는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트 보일링이기 때문에 뉴클레이트 보일링 버블이 생기는 그 위치가 얼마만큼이나 되느냐, 어느 위치가 버블이 생성되는 그런 위치이냐, 그걸 나타내는 개수, 그 위치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예요. 이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는 슈퍼힛이 점점점 커질수록 굉장히 많아지죠.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도 보면 처음에는 한두 군데에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기포가 생기게 되는데, 이 경우가 바로 액티브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증가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얘기했던, 우리가 이 보일링 커브에서 보여주었던 이 버블들이 어떻게 표면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관찰을 하고 그것을 수식화하는데 어느 정도 한번 해봤어요. 수식화하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추론을 잘 해야 되는데, 가스라고 하는 작업, 추론 작업을 잘 해야 되는데, 로즈노우라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트 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액체 중심의 모델을 한번 세워본 거죠. 그래서 그 모델이 상당히 복잡하긴 했지만 그 모델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. 뉴클레이션 보일링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띈 수식으로 출발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.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. 물론 모든 보일링 커브를 그 시기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, 거기에서 도출되는 핵심적인 무차원 변수라든가 그 시계에 나와 있는 시계 조합들이 결국에는 다른 어떤 보일링을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.